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우리 예산의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을 정도예요. 1월 8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만 연장해 줬으니까 이게 코로나 대출 연장 핵심인데요. 277조 원이나 됩니다. 277조 원. 그 중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 126조 원이고요. 나머지 신규 대출이라든가 혹은 보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부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77조. 진짜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올 3월 말일날 3월 11일날 이 126조 중에 3월 11일날 만기가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여러분 116조예요. 116조. 35만 건이고요. 116조나 됩니다. 그 중에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게 8조 5천억 원입니다. 물론 이 규모를 다 연장한다는 거겠죠. 또 연장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자 상환까지도 계속 유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자 상환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570조나 됩니다. 13,000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돈까지도 지금 대출 원금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를 하고요.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를 하고요. 이자도 상환 유예를 하고요. 이 1570억 원에 대한 원금 규모는요 4조 7천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조 7천억.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자금 지원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77조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그 중에 3월 말에 만기 연장되는 규모가 116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이게 3월 31일 날 만기였는데 이게 6개월 다시 연장하면 올 9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작년 2월, 3월, 4월 이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정부도 경영안정자금 긴급대출이라고 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그렇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규모가 9월 말에 75조 원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75조 원을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이 된 거예요. 올해 3월. 근데 그 와중에 75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 12월 말까지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또 만기 연장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4월, 5월, 6월 대출 만기 연장이 계속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 9월에 75조 원이었던 게 지금 올 3월이 되니까 116조로 늘어났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서는요 거의 40조가량 늘어났잖아요. 그죠? 40조. 그러면 앞으로 또 만기 연장을 하면 40조 이상이 더 늘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9월 말까지 가서 과연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냐? 이 돈을. 그러면 만약에 9월 말 가서 또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 3월 말까지 또 연장되거든요.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연장 안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시한폭탄이 작년 9월에서 올 3월로 밀려왔다가 다시 올 9월로 밀려가고 그게 다시 내년 3월로 밀려가서 언젠가는 펑 하고 터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요, 이자라도 받자. 이자라도 받으면 지금 돈을 빌려 갖는 사람들의 상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떤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은행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융당국은 아니야. 지금이 너무 어려워. 지금 재연장 안 하면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중소기업들 다 무너진다. 때문에 만기 연장해야 되고 이자 상환을 유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깜깜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자영업자라는 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닥경제예요. 지금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출을 해준 거는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큰 덩어리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올 3월에서 올 9월로 올 9월에서 내년 3월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펑 터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이자 유예 금액이 4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 중에 적어도 30% 많으면 절반가량이 부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디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2조 3,500억 원 정도가 벌써 디폴트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한꺼번에 언젠가는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IMF 외환위기 때예요. 김영삼 정부가 사실 정부의 어떤 단기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이 단기 부채들, 특히 외국에서 빌린 달러 단기 부채들이 동시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서 그 다음 정부로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김영삼 정부는 그 밑에 그 전에 터뜨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터뜨리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자연스럽게 김대중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위기까지도 생각을 해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마어마한 부실폭탄을 자꾸 이연시켜가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단기 외채에 대한 부실을 계속 끌고 갔듯이 지금 여기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부실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까지 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요 내년 3월까지 또 끌고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 정부는 이 자영업자 부실이나 중소기업 부실 때문에 아마 악소리가 날 겁니다. 악소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정리하고 가자.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한계차주들을 정리하면서 가면 그 부실에 대한 염려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계속 유예해 간다는 것 4조 7천억밖에 안 되니까 감당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까봐야지 합니다.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몰라. 이자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부실폭탄이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계차주라고 이야기하는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계차주들도 좀 정리를 하고요. 차제에. 한계 자영업자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렵지만 한계에 다다른 사람을 계속 퍼줄 수는 없거든요. 한계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계 기업이 지금 한국은행이 추산한 걸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거의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중에 5 중에 하나? 좀 심하면 4 중에 하나까지 지금 23.4%니까요. 4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나요? 4 중에 하나가 한계 기업이란 뜻이에요. 때문에 한계 차주나 한계 자영업자, 한계 기업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른 지원을 해야 돼요. 다른 지원을. 지금처럼 그렇게 깜깜이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뿐입니다. 저는 그게 점점 두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자라도 받아야 될 텐데, 그죠? 그래야지 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요. 참 답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